자, 3장 가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죠. 대지하고 도로 두 개 보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두 개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대지 보고 하나는 도로 보는데, 그래서 대지는 이제 우리가 필지라고 말씀드렸고요. 대지.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개념 잡았죠. 두 가지.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대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지에 대해서는 일단 안전. 대지는 이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니까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라가 1번에 있는 거죠. 안전에 관한 조항. 안전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안전해야 되고, 대지가 안전해야만 그 위에 건물 올릴 때 건축물 자체도 안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조경이에요. 조경. 나무 심으라는 얘기죠. 요거 조경. 자, 세 번째가 공개공지죠. 공개공지.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주로 여기서는 어디서 이제 문제가 나오냐면 안전은 많이 안 나와요. 여기 조경에서 많이 나와요. 조경. 작년도 여기서 나왔죠. 아주 쉽게. 그 다음에 공개공지. 이 두 개가 이제 논점이니까 여기에 논점을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나오면요 100% 맞춰야 됩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는 많이 안 나옵니다. 최근에 뭐 우리가 거의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대지가 이제 중심이 되고요. 대지 중심으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몇 개 좀 체크하고 갈게요. 먼저 1번에 가면 대지 안전이라고 해서 대지 높이가 나오죠. 높이. 대지는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보실 때 도로가 이제 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도로면하고 비교했을 때 도로가 높아야 될까요? 아니면 대지가 높아야 될까요? 그 얘기죠, 지금. 당연히 대지가 높아야 됩니다. 그 뜻이 1번입니다. 그래서 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높아야만 안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도로보다 낮으면 여름에 비가 막 내리면 침수가 막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나오려면 이 대지가 도로보다 높아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다만 배수의 지형이 없다. 아무리 비가 와도 대지로 넘을 일이 없다. 그러면 낮아도 된다. 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습지 메리츠인데, 습한 토지나 물이 나올 우려가 많다. 쓰레기로 메리트했다. 그럼 집안이 약하죠. 집안이 약하면 어때요? 집안을 단단한 상태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집안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내려가서 배수 시설은 빗물과 오수가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 배수 시설을 만들라는 얘기죠. 하수관, 하수구 설치하라는 얘기고요. 읽고 내려가시면 돼요. 자, 옹벽은 무너지는 거 막는 게 옹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이 이렇게 돼. 산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많이 올렸나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자, 요 산을 깎아서 대지로 조성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경사도가 좀 가파른 지역에 위치한 대지가 되겠죠. 이게 대지고요. 좀 좁은데 그림을 조금 넓게 그릴 걸 그랬네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옹벽을 아는 겁니다. 그냥 건물 지으면 어때요? 여름에 비가 오면 무너져 내릴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지.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죠. 그러면 이건 안전한 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한 벽이 있죠. 벽. 여러분 도로 주변에 많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요 벽을 설치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설치하는 벽이 옹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체크 간단히. 손괴 우려가 있다. 손괴라고 하는 게 이제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다. 이런 형태죠. 그럴 때는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거 설치하라는 얘기죠. 옹벽 설치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안전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확인만 하세요. 뭐 이것 때문에 틀릴 사람 없습니다. 내려가서 조경. 자, 나무 심으라는 얘기인데 이번에 조경. 자, 조경 하려면 이 대지 면적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조경 두 글자니까 200이죠. 자, 대지를 조성하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사람은 이 대지에다가 건물만 지으면 안 되고 나무도 심으라는 얘기죠.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라고 하더라도 나무를 심을 필요 없는 경우 있죠. 조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거기에 별표 하나 달고 2번에 294페이지 예외 조항 거기 가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몇 개 설명드릴게요.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 밑줄. 여러분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녹지지역이면 주변에 이게 보존지역이니까 주변에 나무가 많아요, 없어요? 나무가 엄청나게 많죠. 앞을 봐도 나무, 뒤를 봐도 나무, 옆을 봐도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여기다 나무 심을 필요가 있을까? 10그릇으로 심으면 괜히 초라해져. 이런 경우는 나무 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 그래서 자, 여기는 조경무가 없어요. 나무 심을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녹지지역은 어떤 건물이 들어와도
적용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 용도지역 자체가. 자, 그다음에 2번, 3번, 4번을 묶으세요. 자, 2, 3, 4 묶으면 전부 다 공장만 동그라미 쳐요. 공장. 자, 거기 보시면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건축하는 공장. 공장 나오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뭐 규모를 바꾸진 않습니다. 숫자 신경 쓸 거 없고요. 일단 공장이 느낌이 좀 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데 이 공장은 어때요? 폐수가 많이 흘러요. 그래서 그 주변에 나무를 심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나무 심을 필요 없습니다. 공장은. 자, 내려가서 보시면 대지에 5번이죠. 염분이 함유되어 있대. 염분. 염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말라 죽기 때문에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하시고 축사는 어때요? 염소 가서 뜯어먹는다 이렇게 하신대. 축사. 축사 주변에도 나무 심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에 가면 도시군기시설에 건축하는 가설 건물 나오는데 도시군기시설에 밑쪽으로 오시고 자, 그럼 도시군기시설 부지에다 가설 건물 짓는데요. 그럼 여기는 도시군기시설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 자, 그럼 여기다 가설 건물 지었다. 그럼 나중에 사업하기 전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철거할 건물 옆에 나무 심을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따라서 허가대상 가설 건물, 도시군기시설에 건축하는 허가대상 가설 건물도 적용 의무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사업하기 전에 철거를 해야 되니까 철거할 건물 옆에 굳이 나무를 심으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라는 거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우리가 다 맞춰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고, 자 3번 가면 공개공지 등의 확보. 거기다 별표 다세요. 조경이랑 공개공지는 별표 2개씩 달아야 돼. 2개씩. 이렇게 2개씩. 하나만 하면 안 되고 2개씩. 자, 우리가 31회 때 적용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오면 공개공지가 가능성이 더 높죠. 공개공지가 뭐냐면 소규모 휴식 시설입니다. 다시 소규모 휴식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공개공지라고 하는데 대지에다 설치해야 돼요. 지금 대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공개공지 등. 자, 대지에다가 휴식 공간 만들어주라는 얘기지. 그걸 우리가 건축법에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공개공지 등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공개공지 등 이렇게 부르시면 돼. 이거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논점이 뭐 크게 뭐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있죠. 자,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자, 거기 사람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규모도 크고.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일단 피곤한 거야. 되게 규모가 좀 커 보이지 않나요? 좀 더 크게 그릴까 이렇게 와닿게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 백화점 하나 짓는다라고 할 때 백화점은 일단 다중인 건물에 들어가죠. 많은 사람이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쇼핑을 하면 즐겁기도 하지만 사람들한테 치여서 피곤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건물은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만 공간이라도 만들어줘야 돼. 조그만 공간이라도. 이건 대규모가 아니야. 소규모야. 그래서 공개공지는 일단 규모가 작아야 돼요. 소규모의 소규모. 휴식 공간. 휴식 시설을 말하죠. 이걸 말합니다. 이게 공개공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면은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심어놨고 거기에 벤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놨죠. 분수대도 있고 이렇게 분수대도 있고 이쁘게 만들어놨죠. 거기는. 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요. 이렇게 백화점 같은 경우는 고객을 위해서 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죠. 쉬면서. 자, 그러면 커피 맛있네라고는 하지 말고 요 시설을 뭐라고 한다? 공개공지라고 한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 이게 그러면 여기서 논점별 정리거든요. 이건. 그러면 논점이 뭐냐면 그럼 어디다 설치하느냐? 공개공지 어느 용도지에 설치하느냐? 내려가서 자, 의의는 지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소규모 휴식 시설 등의 자, 이 소규모 휴식 시설을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설치해야 한다. 그 지역이 어디냐? 박스에 있는 지역 1, 2, 3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4번 안 해도 됩니다. 자, 일반 주거 지역이요. 준주거 지역입니다. 밑줄만 걸어놓으세요. 뭐 용도 지역 정확히 알고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일단 일반 주거 지역, 주거 지역 중에서 우리가 일반 주거 지역에 설치해야 되고요. 자, 준주거 지역에 설치해야 됩니다. 준주거 지역. 팩트.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당연히 설치. 상업지역. 용도죠. 마지막 준공업지역. 네 군데 지역에 네 군데 지역.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자, 이거를 우리가 일준위, 상준위 그래. 일준위, 상준위 외울 때. 자, 일준위, 상준위. 자, 일반 주거지역의 일, 준 주거지역의 준 이렇게 일준위. 형이야, 형. 자, 상준위는 동생이야. 형제가 형제 이름이야, 형제 이름. 일준위, 상준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논다, 공개군지 가서 논다 이렇게 외우면 되지. 그러면 이제 이게 지역을 정확히 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군데. 일준위, 상준위. 계속 다니면서 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 이 네 군데 지역에 들어올 때 공개군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끌고 내려가서 대상 건물. 규모가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바다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일단 규모가. 그렇죠. 규모 확인해야죠. 자, 그리고 용도도 필요해요. 규모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용도는 지금 외우지 마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바다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민 집회 뭔지 잘 모르시잖아. 종교는 밑줄 하나 걸을까요? 판매 밑줄. 자, 운수는 터미널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숙박입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건데 용도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종교시설 자 또는 판매하면 되겠네. 판매시설. 백화점이 판매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상업지역에다 이걸 연결만 시키면 돼요. 지금 하나씩 외우지 말고 상업지역에다가 백화점을 짓는데 규모가 5,000제곱미터 이상짜리 짓는데 바다 면적 합계. 자, 판매시설 용도 들어가죠. 백화점 여기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지역이 맞았고 지역이 하나 맞았고 상업지역이라는 지역이 맞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맞았죠. 5,000제곱미터 이상 맞았고 그 다음에 용도가 맞았어. 판매시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도 맞고 규모도 맞고 용도도 맞아야 된다. 그러면 건축주가 해당 대지에다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걸 세트로 묶어놓는 연습만 하시는 거야. 나머지 용도를 붙이는 거거든요. 외워서 살 붙이는 건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아주 훌륭해요. 기초과정은 이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하지. 그래서 일준위, 상준위 먼저 지역 먼저 확인. 규모는 5,000 이상. 자, 대표성 있게 판매시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물론 뭐 종교도 들어갑니다. 종교도 뭐 사람들이 많이 주말에는 이용하니까 숙박 이런 데 들어가죠. 자, 이런 데는 공개공지 설치해야 한다. 대상이다. 라는 걸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확인이 됐고 하나, 두 개, 세 개의 요건 갖췄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제 궁금하세요? 궁금한 게 좀 있어야지. 얼마만큼 설치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295페이지 확보 면적. 얼마만큼 설치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확보 면적인데 자, 기준 좀 잡으세요. 지금 공개공지 어디다 설치하죠? 지금 우리가 대지하고 있잖아요. 대지 여기. 뭐 하는지 알아야지. 대지하고 있잖아. 대지. 그럼 대지 면적의 그래야지. 대지에다 설치하니까 기준점이 대지 면적이 돼야지. 다른 면적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대지 면적의 자 기준 좀 잡으세요. 숫자만 외우지 마시고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이하. 자,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범위는 조례로 정해요. 조례로 정하시면 돼. 근데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사실 여기서 기준점이 대지 면적이다. 확인. 자, 무슨 면적이라고요? 대지 면적. 자, 두 번째는 100분의 10 이하예요. 이하. 요게 키워드예요. 그럼 대지 면적 중에서 10% 이하라는 얘기거든. 왜 이하할까? 소규모니까. 이게 넘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 100분의 10 넘어야 된다는 맥스예요. 100분의 10 넘으면 안 됩니다. 100분의 10 이하. 다시 100분의 10 이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확보 면적입니다. 자,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7로 할지 6으로 할지는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니까 조례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정리하시고 자, 설치 시설 그러면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뭐 이건 자연 친화적으로 자,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같은 거 놓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또는 필로티 이런 구조로 하면 됩니다. 나무 심고 긴 의자 갖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자,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이 건축주가 뭐 했죠? 해당 대지에다 공개공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착한 일한 거잖아요. 법률 규정을 완화한다. 밑에 5번 완화의 동그라미. 자, 완화 대상은 다 읽지 말고 박스만 2개 해요 지금. 자, 착한 일 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공개공지 설치한 대상이 어디죠? 대지에다 설치했잖아요. 그럼 수평적인 규모 일부를 빼서 대지 일부를 빼서 공개공지를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평적인 규모를 일정 부분의 대지 공개공지에다 활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대지 일부를. 그러면 위로 올리는 규정, 자, 위로 올릴 수 있도록 더 완화시켜주면 되겠지.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위로 올리는 규정이 2개 있어요. 건축법에서. 박스에 있는 거 2개. 우리 하나만 배웠습니다. 하나 용적률. 요거를 완화시켜줘요. 1.2배.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합니다. 1.2배. 둘 다 동일해요. 일관성 있게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 1.2배, 자, 높이 제한도 1.2배 이하에 보면서 완화 적용한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밀도를 규모를 좀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건물 옆으로 대지 일부를 활용해서 공개공지를 설치했으니 위로 완화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2개거든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입니다. 근데 용적률을 1.3배, 높이는 1.2배, 이건 말이 안 되거든. 동일한 규모로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여기 원래 10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12층까지 올려주겠다는 얘기죠. 1.2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1.2배까지 요 숫자 잘 나와요. 그리고 대상도 확인하셔야 돼. 자,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범위에서 완화 적용한다. 됐습니다. 뭘 설치하면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면 이렇게 완화를 받게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데는 없습니다. 확인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요. 여기까지가 대지 끝. 자, 그럼 대지가 끝났으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대지와 도로니까 도로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도로는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도로의 개념. 자, 도로가 뭐예요? 그러면 도로는 다시 앞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가보세요. 카메라. 자, 도로 여기. 자, 도로가 뭐예요? 도로. 그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도로는 앞에서 배운 용어를 다시 한번. 자, 일단 보행이 가능할 것. 자, 두 번째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할 것. 그렇지.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돼, 둘 다. 사람도 다닐 수 있으면서 자동차 다닐 수 있어야 되겠죠. 둘 다 가능해야 되고, 그러면 너비는 몇 메다? 4m 이상. 이것만 하시면 돼. 3m 이상 확보를 하면 이 도로가 건축한 도로가 되는 것이고, 자, 예정도로 포함이라고 하셔야 돼. 다시. 예정도로 포함해요, 제외해? 그러면 포함합니다. 아직 자동차 안 다닙니다. 라고 하더라도 건축한 도로에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이게 개념이거든요. 개념. 이런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 이 대지에 건물 짓게 해주겠다. 그럼 이게 건축한 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다음 차 넘겨서. 자, 이번에 가면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나오는데,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은, 자, 이게 법률에 따라 대부분 다 도로가 신설되거든요. 자, 국계법이나 도로법, 사도법 이런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의 도로가 신설되는 거예요. 변경도 되고요. 그럼 신설은 대부분 다 99.9%는 법률에 따라서, 자, 신설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법률적인 근거를 잣대를 대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좀 있냐면, 우리가 외곽으로 가요. 외곽 쪽으로 가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대로 출발하죠, 여기서. 자, 일단 어떤 경우가 좀 있냐면,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게 대지가 있고, 옆으로 그릴게요.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여기 도로. 이렇게. 자, 요 도로는 물론 건축상 도로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떨어져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지하고. 그러면 이 대지는 건물을 못 지어요. 맹지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경우는 도로를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에 따라 이렇게 조그만 도로, 조그맣게 한 뭐 6m, 7m만 연결시키는 도로를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걸 지정을 해서 또 신설하고 또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예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허가권자한테 자, 허가권자한테 권한을 준 겁니다. 허가권자가 알아서 지정하세요. 이렇게 지정 공고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이렇게 지정 공고를. 이런 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편의성이 있냐면 허가권자가 권한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이 갑돌이가 이 대지 소유자들은 갑돌이의 편익을 위해서 그냥 도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해서 공고하면 요 A라는 지역을 도로로 지정해서 공고해버리면 이게 도로가 되는 거야. 건축허가상 도로로 인정이 되는 거지. 그 얘기를 도로의 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는 누가 지정할 수 있느냐? 당연히 허가권자한테 권한 준 거죠. 자, 건축법에서는 여러분 권한이 전부 다 허가권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가 1번입니다. 그럼 이게 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도로가 연결됐으니까 이 사람 건물 지을 수 있지. 대신 여기서 이제 하나의 논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갑돌이가 여기다 도로를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거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허가권자가 지금 이 사선금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권한을 갖고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뭐 소유자가 되건 지상권자가 되건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아무리 허가권자라고 하더라도 남의 땅을 막 함부로 도로 지정하지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뭐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지상권 설정한 사람, 기타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인.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물론 예정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잡으세요. 지금은. 자, 그럼 허가권자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1번에 써 있는 겁니다. 물론 동의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동의 받고 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 도로 설치할 지역에 있는 이 토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2번 가면 폐지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지정한 도로를 허가권자가 폐지한대. 권한이 없다니까 지금 이 땅에 대해서. 변경한대.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또한 같다. 또한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한 개념만 잡고 넘어가도 됩니다. 됐고 내려가서 3번에다 별표 하나 다세요. 만약에 나오면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보러 왔거든 우리가 지금 열심히 강의한 게 이거 보러 온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뭐라고 하냐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다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걸 접도 의무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시면 자, 도로가 있고 보세요.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지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대지가 일정 거리 이상 도로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만 허가가 나오지. 아까 잠깐 제가 슬쩍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자, 요 접해야 될 길이를 접도무라 그래요. 접도.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 길이가 있다. 정해져 있다. 법에. 자, 요 2m 이상이에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2m 이상. 진하게 표시. 요 표시. 요거 빨갛게 칠한 요 표시. 요 거리가 붙어 있을 거리가 2m 이상 돼야만 허가가 나와. 이걸 접도무라 그래. 접도무. 자, 붙어 있을 거리가 2m 이상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요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허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출입 공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건물이 있습니다.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럼 건물 못 짓죠. 건물 지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입 공간을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라. 대부분 다 건물은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가 성인 한 명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게 어깨선 기준으로 1m. 또 성인 한 명 나오는 데 필요한 거리가 1m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입이니까 동시 충족 요건이잖아요. 한 명 들어가고 한 명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m 필요해서 2m 이상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중요한 건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2m 이상 접해야 된다.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출입 공간을 확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만 잡으시고 지금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까지만 하세요. 원칙을 알아야 이해를 아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칙 딱 잡고 맞다. 2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2번은 강화예요. 강화. 강화란 얘기는 뭐예요? 더 많이 접해야 됩니다. 그럼 강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강화란 얘기는 2m가 아니라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4m 이상. 더 많이 접해야 되지. 이 접해야 될 거리가 붙어 있어야 될 거리가 4m 이상 붙어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이 어떤 얘기인지만 간단히 잡으세요. 여기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가 아주 클 때, 클 때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대.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규모가 요 안에 요 대지에다 건축하는 규모가 2,000제곱미터 이상짜리 건물을 지으면 출입하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기준점 2,000이에요. 연면적 합계 2,000. 이거 기준점 잡은 거에 팩트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라고 나오면 출입하는 사람이 2배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2배가 많아진다. 2배가. 그러면 2m가 아니라 여기에 2배니까 몇 m?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강화 규정입니다. 물론 여기 2,000에 대한 예정도 있어요. 여기다 공장을 지을 땐 3,000이에요. 공장을 지을 땐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일반적인 건물은 2,000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잡지만 공장 같은 경우는 3,000 이상부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032. 우리 한번 한 적 있죠? 032. 이게 잘 나와. 공장이 오히려. 032를 한 번 더 외우면 되지. 자, 이미 032를 한번 도시개발법 할 때 032, 032 하면서 앞으로 써먹을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3,000 이상입니다. 그러면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돼. 좀 긴, 너비가 좀 긴 6m 이상의 도로에 요게 중요해요. 이게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걸 강화라고 합니다. 정리하시고, 자, 원칙과 강화 두 개만 하시면 돼. 지금 그게 딱 머릿속에 잡히면 예외조항, 그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됐고요. 자, 오른쪽 가서 3번 갑니다. 건축선. 건축선도 놓치면 안 되는 건데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개념을 좀 잡는 건데 일단 우리가 두 개를 다 배웠습니다. 자, 먼저 뭘 공부했죠? 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를 공부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까지 했잖아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까지, 접도 의무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뭘 내려야 되느냐? 그럼 건축물은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느냐? 라는 걸 이제 마무리하시면 그게 건축선이거든요. 건축물을 건축해서 한계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그림 좀 그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그림이 없어서 그런데 기본서 나오면 그림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거 도로다. 도로.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대지입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대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자, 보세요. 건축선 도로가 있고요. 건축법상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지입니다. 대지. 될 것 같은데, 그죠? 보기 편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뭐 이거 사선은 그을 거 없고, 그래서 볼게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이게 두 가지를 지금 개념이 잡혀야 됩니다. 이건 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 여기다 건물 짓는 거고,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3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하는 공간이고요. 건물 지으면 안 되는 공간이고, 대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허용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건물 지을 수 있느냐? 허용되는 부분은 대지까지만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도로 쪽으로 넘어가서 건물을 지면 그 자체가 위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아예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당연하지만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겠다라고 규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대지 쪽에는 건물을 지어도 돼. 맞아요. 대지라고 하는 용도 자체가 건물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도로 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건축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그럼 우리가 잡아야죠. 여기 경계선 여기. 이 선 넘어가면 안 되잖아, 이거.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뭐가 돼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경계선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 경계선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건축선이라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딱 세 글자로 붙여요. 붙이시면 돼. 건축선이요. 이렇게. 이게 건축선입니다. 됐네. 찾았네. 그럼 건축선의 위치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지.
다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 있네요. 그 경계선이 건축 한계선이 되는 겁니다. 이 선까지는 지을 수 있어요. 건물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1번이 그 개념이고요. 자, 따라서 2번과 원칙. 자, 원칙으로 건설은 자 지금 다 설명드린 거니까 확인만 하시면 돼.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다. 맞다. 자, 근데 예외 조항이 좀 몇 개 있는데 예외 조항 그 몇 개만 해드릴게요. 대표적으로 1번이 있는데 자,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의 건축선 이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번 중심으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소요너비가 몇 메다가 필요하죠? 건축허선 도로가 되려면 여기 있죠, 여기. 카메라. 자, 4m 이상, 4m 이상. 최소 필요한 건 4m예요, 너비가. 근데 지금 제목이 뭐라고 써요? 제목이 소요너비 미달됐다고 써 있어요. 그럼 소요너비 미달됐다는 얘기는 4m가 안 된 도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후퇴합니까? 어디서 형성됩니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럼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그림 보면서. 예를 들면은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게 너비가 2m래, 2m. 2m래요. 그러면 이 도로를 뭐라고 불러요? 소유너비 미달된 도로라고 부르는 거야. 4m 미만짜리 도로잖아요. 소유너비 미달된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건축한 도로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우니 소유를 확보해야 되겠지. 3m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거리를 후퇴하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자,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양쪽, 이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똥 기역번에 있는 겁니다. 기역.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요만큼 도로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그림이 잘 안 되네, 오늘.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보시기 편하게 해서. 그 왼쪽도 대지가 있는 겁니다. 왼쪽도. 자, 그럼 기역번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역번.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유너비 미달됐대. 2m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일단 도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m 이상 필요하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후퇴를 하느냐? 건수선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걸 찾아내시오. 그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일단 첫 번째 확인할 게 도로의 너비를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4m.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m밖에 안 쓰고 있기 때문에 2m를 더 찾아내셔야 돼. 그럼 이때는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양쪽으로 후퇴가 되거든요. 후퇴가 되기 때문에 도로의 가운데 있는 선 잡으세요. 가운데 있는 선 이상해지네 오늘. 그냥 굵게 할게요. 굵게 할게요.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서 그런가 봐요. 가운데 있는 선, 중심선. 여기부터 가시면 돼요. 여기부터 가운데 있는 선. 자, 여기부터 잘 보세요. 2분의 1씩을 가면 돼. 오른쪽으로 2분의 1, 왼쪽으로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씩 가시면 돼.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지금 1m 돼 있으니까 1m만 더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끝나는 부분. 여기가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2m 확보가 됐지. 2m가. 여기 2분의 1이니까. 자, 왼쪽도 마찬가지요. 자, 지금 1m 돼 있습니다. 자, 더 들어갑니다. 1m 더 들어가죠. 끝나는 부분. 여기가 건축선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몇 m 확보가 됐죠? 2m 확보됐지. 이렇게. 자, 오른쪽도 2m 확보됐고 왼쪽도 2m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3m 이상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면 소유너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럼 건축선의 위치를 잡아주면 되죠, 이제. 대지 쪽으로 몇 m 더 들어갔죠? 1m 더 들어가서 끝나는 부분 여기가 건축선이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1m 들어가서 끝나는 부분이 건축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사선근 부분, 자, 오른쪽 대지 왼쪽 대지 다 1m씩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잖아. 이렇게 여기 들어갔죠. 이렇게. 이게 도로예요. 예정도로. 예정도로 찾아드린 거예요, 제가. 그럼 여기는 대지가 아니라 도로라니까. 예정도로.
그래서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여기 포함시키면 안 돼. 도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은 계산하실 때 이게 사실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사서 10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건축 면적 딱 허용되는 건축 면적 건폐율 적용해서 40% 적용해서 40평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걸 몰랐어. 1m 날아가는 걸 몰랐어. 그러면 40평짜리 건물 못 짓잖아요, 여러분들. 대지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만 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자, 오른쪽에 1m 빼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 요 부분만 대지 면적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부분만 이렇게 그어 볼게요. 이게 대지예요, 이거. 색깔 좀 다르죠? 여기 있는 부분만 대지로 보셔야 돼요. 대지. 이렇게. 이게 대지 면적이 되는 거지. 여기다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자, 요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지 거래할 때 이 부분을 빼냐 포함되냐 큰일 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고 하시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에 나가시면 예전도로는 빨간색 선으로 쭉 돼 있어요. 빨간색 선으로. 그 부분은 도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빼고 대지 면적 계산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실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후퇴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설명드리면 니은번 도로 양쪽에 한쪽에만 반대쪽에 경사진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한쪽만 대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기억번은 이걸 말하는 거 이거.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카메라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에 쭉 가보면 이렇게 해서 쭉 볼게요. 똑같이 볼게요. 보시면 이게 도로예요. 도로. 똑같이 도로가 소요너비 미달된 도로지. 자, 그러면 너비가 몇 메다다? 똑같이 할게. 일관성 있게 2m다. 그럼 이 도로가 현재 소요너비 미달된 도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기억번 방금 전에 본 내용은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경사지가 있다는 거지. 철도가 하천이 지나가. 왼쪽에 하천이 지나가는데 철도가 지나가는데. 그럼 이건 대지가 없다는 얘기죠. 경사지가 있대. 그럼 이때는 한쪽만 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오른쪽만 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만.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이쪽만 대지가 있대. 이렇게. 이거 대지죠, 대지. 이거 대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후퇴할 거냐 이걸 좀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 자, 이때는 경사지나 하천이나 철도가 있는 쪽은 후퇴가 안 돼요. 그죠? 그럼 한쪽밖에 후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지 쪽으로만 후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아까는 우리가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는 도로 중심선부터 2분의 1씩 후퇴했잖아. 양쪽으로. 근데 지금은 중심선부터 후퇴하면 안 되죠.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경계선. 여기 경계선. 도로하고 하천 있는 쪽 경계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 이게 기준점이 돼.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반대쪽, 이쪽으로 후퇴가 안 되니까 대지가 있는 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서 4m를 가는 거지. 자, 우리는 목표는 뭐예요? 4m 확보하는 게 목표니까 4m 가면 되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현재 2m는 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더 들어가 2m만 더 대지 쪽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부분 여기 요게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건축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 2m 들어간 부분 여기 있죠. 여기 사선 긋는 부분. 이 부분은 도로예요, 대지예요? 예정도로. 도로예요, 도로. 이게 예정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이거 예정도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정도로입니다. 따라서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시키면 안 돼요. 도로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대지 면적은 어디예요? 어디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만. 오른쪽 2m 빼고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만 대지 면적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선 그어볼게요. 이렇게 색깔 다르게. 이렇게. 요 부분만 대지 면적에 산입을 하는 겁니다. 2m 버리고. 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건축선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소요너비 미달에 따른 건축선이라 그래요. 소요너비 미달하는 도로에서 건축선. 자, 지금은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1번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 2번 또 해드릴 겁니다. 지정 건축선은 나중에 해드리고요. 자, 내려가서 3번 쭉 내려가세요. 3번. 큰 3번이에요.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이건 이제 정리가 돼야 되죠. 자, 1번. 건축물과 담장은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당연히 넘어가면 안 되지. 넘어가면 어디니까? 도로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자, 밑줄 그으세요. 지표 아래 부분은 넘을 수 있대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 지하상가, 종각 지하상가 어디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 있잖아. 도로 아래에 있다고. 다 넘어가 있네 지금. 그래서 자동차 통행, 차량 통행 지장을 안 주는 공간은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 공간이 지표 아래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표 아래는 넘을 수 있다. 밑줄. 넘어갈 수 있다. 그 지상으로만 넘어가면 자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지표 아래는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예외 조항 보시고 자 2번 하나 더 갈게요.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는 출입구 창문.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오른쪽 끝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의 너비가 4m예요. 소유너비 확보했어요 지금. 건축성 후퇴할 일이 없지.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대지고 오른쪽이 대지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건축선 어디 있어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건축물하고 담장은 이 선만 안 넘어가면 되니까 건물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지을 수 있겠네. 이렇게 선만 안 넘게 이렇게 건물 지어도 되겠네. 이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 이게 건물을 지었어요. 적법 맞습니다. 자 수직면만 안 넘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건축물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2번은 출입구나 창문을 물어보는 거지. 그죠?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 넘어가. 닫았어. 안 넘어가.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2번이. 출입구나 창문. 열고 닫을 때 넘어가면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셔도 안 되고요. 무조건 됩니다라고 대답하셔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자동차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화물차. 자 지나갈 때 화물 적재 높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적재 최고 높이가 4.5m예요. 그럼 4.5m 높이까지는 화물차 지나갈 때 걸린다는 얘기지. 창문 열면. 그래서 규제하는 거 넘지 마라 이렇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요 도로면부터 4.5m 초과되는 부분은 화물차가 지나도 안 걸린다는 얘기죠. 창문 열어도. 따라서 규제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창문의 높이가 4.5m 이하까지만 규제한다는 얘기죠. 화물차 걸리니까. 자 화물차 지나는데 걸리는 높이에 창문 열어봐. 꽝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 금지. 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높이가 4.5m 이하까지만 규제합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대답하시고 반대로 말하면 여기 5m 위치에 있어. 도로면부터 5m. 여기에 창문 설치하는 거지. 넘어가도 됩니다. 맞아요. 넘어가도 됩니다. 요거 하나 체크. 화물 적재 높이 기억하시면 돼. 4.5m 이하까지만 합니다. 도로면부터 4.5m 이하에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고 닫을 때 출입면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 자 건축성 끝났고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4장에 지역 및 지구안의 건물 나와요. 요거는 자 건축선 끝났으니까 대지와 도로가 끝난 겁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을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